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지금윤리 4주차입니다. 지금 봄이지요.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저도 어저께는 막 더워서 혼났어요. 네, 봄은 왜 봄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어딜 가나 꽃이 만발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요즘 수선화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벚꽃은 4월 초에 피는데 지금 벚꽃도 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따뜻해져 있다. 그래서 지구가 많이 따뜻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계절에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점차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 2학기 때는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조금만 우리 힘내보게요. 자, 윤리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한다든지 윤리적 태도와 목표, 윤리적 사고의 특징. 그렇다면 윤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윤리에서 의무론과 결과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윤리, 도덕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잡았습니다. 자,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할 겁니다. 도대체 개념이란 말이 무엇인가? 보통 개념 있는 여자, 개념 있는 남자, 저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이 개자가 대개 개자, 대략적으로 어떤 뭐 개념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평밀의 개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염자고 너도 나도 이렇게 대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깎아내버리는 거. 옛날에는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그 곡식을 사고 팔 때 대로 이렇게 곡식을 사고 팔았는데 그때 이렇게 딱 고봉으로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깎는 것을 평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것,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윤리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만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자, 윤리란 이 윤자가 사람 인변의 합할합자입니다. 그 합할합자에다가 책자를 보태진 글자가 윤입니다. 그래서 이 윤자라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합하여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책을 읽어야지만이 또 알아야지만이 생긴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그래서 리자는 이치 리자 돌이 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윤자하고 리자가 만나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어로는 도덕과 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과 규범이라고 말하지요. 자,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 올바른 것을 행하는 실천적 의미가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성립이 근거가 되는 거,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윤리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가? 그렇다면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자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은 분별력을 구사할 수 있고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쁜 것, 예쁜 것, 미운 것, 악한 것, 기타 등등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귀함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인간이라는 것은 윤리성,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성이 작동이 된다는 하에 윤리라는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는 왜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리는 왜 실천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윤리라는 것이 실천이 돼야 되겠죠. 질서와 평화와
어떤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윤리라는 개념이 작동이 돼야 돼요. 윤리가 작동이 되려면 인간의 이성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리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짜로부터의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물론 의식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남의 어떤 그 윤리,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평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 법이라는 것은 정말 그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입니다. 윤리라는 것이 이만큼 크다면 법이라는 것은 요만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성을 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정말로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강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법으로 만들었다. 자,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어때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뭐 너 간통을 치면 감옥 가, 벌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박죄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최소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우리가 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윤리적인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 직업 단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직업윤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것도,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공동체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또 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놨지만, 직업윤리라는 것은 특별히 선생님들의 윤리, 공무원의 윤리, 의사의 윤리, 엔지니어의 윤리, 이런 식으로 윤리가 따로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너희들 전문 직업 단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윤리적 규범이 있다. 그것만큼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데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윤리가, 그 윤리에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요. 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제 고대에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식인이 있었을까, 지성인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대한 책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동물로 규정, 공동체 존재임을 천명했다. 예쁘다, 잘생겼다처럼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평가는 독백일 뿐이다. 생김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완성된다. 인간됨의 평가가 집단에서 타짜로부터의 출발한다. 이렇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리다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실천 또는 철학 안에 구현했다. 그러니까 네가 윤리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리의 실천 철학은 좋은 삶을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윤리를 지켜주고 내가 윤리를 지켜줘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최고의 선이 바로
윤리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윤리하고 도덕을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하죠. 근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책에서 조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게요. 도덕이란 말은 거짓말, 탐욕, 범죄 등의 악덕,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을 피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 윤리라는 말은 봉사, 자기 희생, 자선 등의 선한 일을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굳이 윤리하고 도덕을 설명을 한다면, 도덕은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고 윤리라는 것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실천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해 두면 조금은 더 구별할 수 있겠지요. 자,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어요? 최고의 선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중세시대의 윤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선의 개념, 이거를 말했다면 중세시대는 어때요? 그리스도교의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신이 말해주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교가 신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을 중세시대에서는 윤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세시대에는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점차로 기계론적 사유로 대처가 돼 있다. 근세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세로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드디어 집어넣어집니다. 윤리에.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점차로 기계론적 사회로 대처가 된다. 이제 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here and now,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잡히냐면 문화상대주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도덕상대주의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는 문화상대주의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냐면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안 열린다고 이야기했죠. 산업이 막 발달돼야지만이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데 점차로 저성장을 하고 있고 그나마 기계론적으로 모든 것이 AI가 대처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다문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지금 일반 학생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다문화 학생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어떤 주안점이 생겼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대주의란 말은 너의 문화만 옳고 나의 문화는 나쁘다. 또 나의 문화만 옳고 너의 문화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화가 우수하고 어떤 문화는 미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고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할게요. 그는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칼라시아족은 죽은 조상의 시신을 습관적으로 먹어치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상들이 죽으면 그걸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레이시아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시신을 화장하였으며 화장용 장작더미를 시체를 처리하고 자연스럽고 알맞은 방법이라고 이제 다리우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세상에 대한 정교한 이해는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차이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궁전에 우연히 들른 몇 명의 그레이시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죽은 조상의 시체를 먹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아마 내가 돈을 주면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레이시아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대답하기를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레시아 사람들은 화장하는 문화인데 그레시아 사람들처럼 시신을 먹어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몇 사람의 칼라시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레시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들의 죽은 조상의 시체를 화장한다는 조건으로 어떤 상금을 받겠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칼라시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제발 그 같은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시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는 반면에 칼라시아족은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이 옳다고 믿겠지요. 따라서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은 문화마다 견해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는 서로 다른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문화상대주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가 객관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덕 상대주의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그렇죠. 두 문화, 칼라시아족도 마찬가지고 그레이시아족도 마찬가지고 죽은 조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어머머, 절대 안 되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우수하고 어떤 문화가 좀 미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로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너가 믿는 것이 전부 객관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네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에서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문화 필리핀 여자들은 남자하고 똑같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가 부양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남자하고 필리핀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잘 살게 되니까 이 필리핀 여자가 친정에 자꾸 돈을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너나 잘 살지 친정에 돈을 보내냐,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여자는 교육을 애초에 받을 때 부모가 너무 못 사니까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사니까 좀 보태주고 싶은 거예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로 부부가 많이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 여자는 굉장히 근면하고 조상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자하고 우리 한국 남자가 만나면 조금 더 많이 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을 조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돈을 꼭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근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모두 다 3명은 구교를 믿습니다. 구교를 믿고 있는데 몇천 년간, 3,000년간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한 뿌리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하고 서로를 인정을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요즘 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성격 유형을
한번 그 체크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MBTI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MBTI를 좀 가면은 설명을 할 겁니다. MBTI.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다른 친구는 어때? 저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너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구나. 근데 너무 달라. 내 친구가 너무 나하고 달라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좀 덜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친구의 단점이나 이런 특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좀 덜 만나면 되잖아요. 맞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덜 맞는 친구를 굳이 이렇게 막 수용하기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간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너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도 MBTI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직업 윤리니까 직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홀랜드라든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론 많이 그 유형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하고 또 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위시, 바라는 대로 체크를 해버려. 나의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조금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는 늘상 학생 상담센터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MMPI도 하고 MBTI도 하고 성격 유형 검사, 뭐 다인성 인격 검사라든지 전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학교를 가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줍니다. 사실은 MBTI 검사 하든지 꼭 학교에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숙제도 내줍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있으시면 꼭 가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리적 사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겠죠. 자, 윤리는 어떤 그 보편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윤리적 사고는 다른 종류 사고 방법에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윤리적 사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사고에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 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도 다르게 대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것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말에도 공평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위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탐구할 때는 그런 공평성이 지켜야 합니다. 모든 개인이나 모든 사회는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윤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윤리적 사고는 나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원을 넘어서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학교 3월 달에 엄마들 초대를 하잖아요.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선생님이 PPT를 딱 준비해서 이런 마인드로 제가 애들 1년 동안 가르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장 여성이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괜찮구나 하고 지금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날 저녁에 만나서 아들아 너희 담임 선생님 참 좋더라. 너는 어떠니?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은 참 공정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내가 맨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참 공정해. 이 말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게 공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